처음 기타를 배울 때 준비해야 될 물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악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기타를 사려고 하는데 주변에 찾아보니까 클래식 기타나 일렉 기타가 있다. 일렉식 기타가 아니고 일렉 기타. 가볍게 포크송을 부르면서 기타 칠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수강을 하면 되겠습니까? 목표곡 한 곡을 정해놓고 반복 연습하는 게 좋은가요? 음악 이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가? 손가락이 작은데 기타를 잘 칠 수 있나요? 자,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서 수강하는 게 좋을까요? 초급, 중급, 고급 이 세 개 중에 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오프라인으로 사람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의 그런 메리트가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에서는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초능력 기타의 김종향입니다. 초능력 기타가 초급자분들을 위한 강의인 만큼 기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즐겁게 잘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초급자분들께서 이렇게 자주 남기신 질문들과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답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처음 기타를 배울 때 준비해야 될 물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단 악기가 있어야 됩니다. 통기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친구로부터 빌리든지 어디서 이렇게 구해오든지 아니면 새로 사시든지 어쨌든 악기를 먼저 마련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외에 튜닝기가 꼭 필요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튜닝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렇게 튜닝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처음 기타를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매번 연주할 때마다 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웬만하면 튜닝기를 가지고 그때그때 음을 정확하게 튜닝기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음을 맞춰서 연습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튜닝기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패키지 상품으로 이렇게 다 같이 묶어서 팔기 때문에 통기타 사실 때 튜닝기도 같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금방 쉽게 싸게 잘 구할 수 있을 거고요. 혹시 원래 기타가 있었는데 튜닝기가 없었던 분들은 반드시 튜닝기를 따로 이렇게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이제 피크가 있죠. 핑거링으로 연주할 때는 피크가 필요 없지만 또 스트로크를 연주를 하려면 피크가 꼭 필요하죠. 핑거링보다 스트로크가 조금 더 이렇게 기본적인 주법이기 때문에 통기타에서 좀 더 기본적인 주법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실 때 피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크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악기와 튜너와 그리고 이 피크 이 세 가지를 꼭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배우시다 보면은 뭐 중급에 가면 이제 카포를 사용하는 법도 카포다스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게처럼 생긴 거 그런 것도 이렇게 필요하게 될 거고 악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습용품이나 이렇게 댐핏 같은 가습용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대 장비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필수사항은 아니고 옵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은 차차 악기를 이제 알아가면서 이렇게 마련하시면 되는데 일단 당장 당장 기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악기, 그다음에 튜너, 그다음에 피크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악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기타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기타를 사야 될까요? 입문용으로 사려고 하는데 어떤 기타를 사야 될까요? 자, 기타를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단 브랜드도 엄청나게 많고 생김새, 색깔, 디자인이나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격의 폭도 이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됩니다. 자, 이 많은 기타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입문용이다. 자,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입문 단계에선 싼 걸 사라. 그리고 기타를 충분히 쳐보다가 나중에 비싼 걸 사라. 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비싼 걸 사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초급자니까 싼 걸 사서 대충 이렇게 써보다가 이렇게 나중에 좋은 걸 사는 것도 뭐 맞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 중고차를 처음 경험해보고 나중에 새 차를 사는 것처럼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악기가 좋은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기타를 자기가
배우면서 내가 막 기타를 치는데 뭔가 좀 아무래도 비싼 기타가 좋은 소리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치다 보면 소리가 막 안 이쁘고 또 상태가 금방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내가 치면서 뭐 잘 치는가 이런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타로 예쁜 소리가 나는 그런 좋은 기타로 치다 보면 스스로 치면서 즐거워요. 그러니까 스스로 연주하면서 앨범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좋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즐겁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게 더 열심히 연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기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투자를 해서 좋은 기타를 사시길 바랍니다. 괜히 부대 장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대 장비 사는데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악기 자체에 투자를 하시고 거기에 튜너, 피크 이렇게만 있으면 되니까 일단 악기 자체를 사시는데 최대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개 상태를 잘 봐야 돼요. 내개 상태. 물론 적당히 살짝씩 휘거나 이런 거는 금세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금세 교정을 할 수 있는데 이 프렛 자체가 불안정하게 박혀 있거나 아니면 넥이 좀 뒤틀린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뒤틀리거나 막 이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조금씩 막 뒤틀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간단한 조정으로 이렇게 교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나중에 수리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뭐 디자인이나 이런 뭐 접합 상태 이런 것도 이렇게 잘 보시되 가장 중요한 건 내개 상태. 내개 상태, 지판의 상태. 이 안정성을 잘 보시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가면 이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기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막 어디서 이렇게 동영상 같은 데 보고 이렇게 막 살펴본다 해서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듣고 이렇게 가서 본다고 해서 판단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잘 아는, 기타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를, 아는 분을 이렇게 데려가셔서 같이 가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통기타를 배우려고 하는데 일단 통기타가 없고 주변에 찾아보니까 클래식 기타나 일렉 기타가 있다. 일렉식 기타가 아니고 일렉 기타. 자, 이런 걸로 연주를 해도 됩니까? 이 질문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자, 물론 됩니다. 왜냐면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도 똑같고 뭐 6줄 달린 거, 그냥 뭐 개 이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로 하든지 일렉 기타로 하든지 통기타 강좌를 들으실 때 클래식 기타나 일렉 기타로 들으셔도 처음에는 무방합니다. 개 이름을 익히고 지판을 이해하고 코드를 외우고 간단히 연주 방법, 자, 괜찮습니다. 어디까지만? 초급 수준에서만. 초급 과정의 앞부분을 수강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일렉 기타랑 클래식 기타는 통기타에 비해서 음색과 연주감이 너무 달라요. 줄이 다르고 또 소리를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바디의 구조도 조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음색하고 연주, 이제 손으로 연주했을 때 그 손 끝에 느껴지는 그 손맛 있잖아요. 그 터치감이 너무 달라요. 자, 이게 다르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연주하는 그 음색과 터치의 느낌에 따라서 연주가 달라집니다. 좋은 음색이 나오고 확실하게 내가 의도하는 그 음색이 나와야 그만큼 연주도 더 잘 되고요. 또 터치감이 좋아야, 제가 생각했던 그 사운드의 그 터치가 손끝에서 잘 이루어져야 좋은 연주가 정교하게 잘 나올 수 있어요. 소리가 이상하고 터치가 이상하면 연주의 컨디션도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통기타가 필요하죠. 초급 처음 시작할 때는 당장 통기타가 없으면 그냥 시작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통기타를 마련을 하시는 게 좋죠. 통기타를 배우실 거면. 그리고 초급 후반부로 가고 또 중급, 고급 계속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일렉이나 클래식 기타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이제 또 특유의 음색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통기타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가볍게 포크송을 부르면서 기타 칠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수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참 세기의 난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되게 이렇게 물어보죠. 짧게 줄여서 얼마나 기타
얼마나 배우면 될까요? 기타 얼마나 배우면 잘 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죠. 네, 그래도 뭐 포커송 가볍게 부르면서 기타 칠 정도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범위를 설정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초능력 기타 강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급 전반부 이 정도까지를 생각을 합니다. 초급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기본 코드와 기본 스트로크,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 주법,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다 다루기 때문에 일단 초급에서 기본 코드와 기본 주법은 어느 정도 다 익혀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더 이제 메이저 7 그냥 D 마이너, D7 이런 거 말고 D 메이저 7, D 마이너 7, 뭐 D 서스펜디드 4 이런 식의 코드들이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코드까지 조금 더 다뤄서 연주를 하시려면 거기까지는 알아줘야 요즘 나오는 곡들도 다 커버해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법 때문이 아니라 코드 때문에 초능력 기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급 전반부 정도까지는 우리가 익혀놔야 그래도 어디 가서 이렇게 악보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무난하게 다 연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각 단계별로 3개월씩 12주 과정이니까 대략 중급 전반부까지 본다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12주 과정을 이렇게 꾸준히 잘 따라가서 잘 끝내신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목표곡 한 곡을 정해놓고 반복 연습하는 게 좋은가요? 자, 이거는 뭐 좋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안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목표곡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이 곡을 꼭 쳐보고 싶어 라는 마인드가 있으면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살펴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 목표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욕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표곡이 하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그 곡만 파게 되면 곤란해요. 어디서 이제 그 악보를 딱 구해와가지고 보면서 하나하나 그 부분만 계속 이렇게 디테일하게 쫓아가면서 하면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결국은 다 이렇게 마스터하면 그만큼 하나하나 마스터한 만큼 실력은 늡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한 곡만 이렇게 계속 매달려서 독파하는 건 좋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주를 하는 것이 좋은가? 목표곡 한 곡을 정해놓고 독파하지 말고 거기 안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자, 일정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한 곡을 목표로 정해놓고 매달리세요. 계속 그걸 끝낼 때까지 완전히 100%까지 끝낼 때까지 매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예를 들어 뭐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뭐 한 달씩 너무 길게 잡지 말고요. 일주일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딱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 곡을 연습을 해볼 거야 라고 해서 그 한 곡을 일주일 동안 계속 팝니다. 이것저것 막 요거 조금 쳤다가 저거 조금 쳤다가 그러지 말고 한 곡을 계속 팝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되면 그 전에 했던 곡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약간 미완성으로 끝났더라도 계속 메워서 그거 연주하지 말고 그 다음 거 넘어가세요. 그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것만 계속 늘어나는데 다른 걸 또 해보면 다른 거를 경험하면서 또 앞서 연주했던 그 미완성된 부분들이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루 계속 경험하면서 이렇게 연주의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한 곡만 매달리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 집중해서 또 넘어가고. 자, 우리가 공부를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 90점, 100점 막 이렇게 맞아야만 통과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교 성적에서 막 A풀 이렇게만 맞아야 이렇게 과목을 패스하는 게 아니잖아요. C나 D를 맞아도 패스는 됩니다. 마음에 조금 안 들고 조금 부족하다 느낄지라도 다음을 넘어가서 다음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초능력 기타 강의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죠. 주차별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렵고
특정 부분이 조금 잘 안 될지라도, 마음에 안 들지라도 넘어가야 됩니다. 지나치게 매달려 있으면 다음 걸 못 배워요. 시야를 못 넓힙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집중하되 그 시간이 지나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중에 다시 앞서 배웠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복해주면서 복습해주면서 갈무리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겠죠. 자, 초능력 기타 강의의 경우는 12주 코스를 일단 쭉 달려준 다음에 강의가 끝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고민, 기타를 배우시려는 분들이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음악 이론이 중요한가? 음악 이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가? 네, 중요합니다. 물론 기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음악 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무슨 악기를 배우든지 음악 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개 이름이 뭐 도레미파가 뭔지 몰라도 일단 코드 모양 외워서 이게 G 코드라는 거야 하고, 자, 요거를 8비트로 이렇게 쳐봐. 그 다음 C 코드라는 게 이런 거거든, 쳐봐 하면은 배울 수 있어요. 자,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초급 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코드를 외우고 간단한 주법 외워서 쭉 칠 수는 있습니다만, 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내가 응용하는, 그냥 주어진 악보만 이렇게 뚱가뚱가 치고 하려면 이론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코드 외우고 주법 외워서 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좀 가져야겠다. 어떤 걸 배웠을 때 요거를 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다른 곡에도 응용도 해보고,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뭔가 이 안에서 이렇게 꿈틀대는 음악적인 어떤 감성을 내가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론 공부가 필수입니다. 네, 음정이 뭐고 코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연주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가 다른 데에서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론은 길입니다. 길. 예, 방법이에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길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자분들, 그러니까 이론 내용 자체를, 음악 이론 자체 공부하기가 싫다 이런 분들은, 그냥 초급에서 머무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굳이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시면 되고, 끝까지 중고급까지 달리면서 이렇게 뭔가 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겠다, 확실하게 좀 음악적 지식을 알아야겠다, 그 다음에 좀 레벨을 높여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론 공부가 필수이고요. 사실 어느 정도 이론 내용이 초능력 기타에도 담겨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음악 이론 전반적인 부분에 걸치면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음악적인 이론을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고 좀 더 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초능력 강의와 더불어서 이렇게 음악 이론 강의들을 이렇게 함께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손가락이 작은데 기타를 잘 칠 수 있나요? 저도 큰 편은 아닙니다. 작은, 좀 성인 남자 손가락 길이에 비교를 하자면 조금 평균 이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자분들이, 여성 플레이어 분들을 보시면 손이 좀 많이 작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일반 사이즈의 통기타를 연주하시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초급 수준의 연주,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난하게 그냥 코드 잡고 무난한 리듬 연주 또는 무난한 핑거링, 이 정도는 정말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면 연주를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일반 사이즈 기타로 연주를 하셔도 전혀 지장이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급 과정에서 이제 디테일한 연주, 막 많이 움직여야 되고 막 쫙쫙 찢어줘야 되고 손가락, 그럴 때 이제 좀 한계를 느끼게 되죠. 손 크기가 작은 분들은. 그냥 코드 잡고 간단히 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디테일한 연주가 들어갔을 때, 스트레칭이 많이 필요한 그런 이제 곡을 연주를 할 때 힘들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의 기타를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게 일반적인 사이즈의 기타인데 3분의 2 사이즈도 있고 2분의 1 사이즈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작은 게 너무 작으면 또 이렇게 운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운지 자체가 이렇게 너무 빽빽해서 이렇게 운지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적당히 자기 사이즈를 봐서 이렇게 조금 더 스몰 사이즈의 기타를 마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스몰 사이즈,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나 좀 손 작은 편이니까 그냥 작은 걸로 할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처음엔 누구나 잘 안 돼요. 손이 작아서가 아니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코드 잘 안 잡히고 막 이런 거는 손이 작아서가 아니라 아직 손이 유연하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성인분들은 웬만하면 다 코드 다 잡힙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손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지레 겁먹고 작은 기타 사지 마시고 일단 연습이 필요하니까 작은 기타로 하면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칭 훈련을 위해서 일단 일반 사이즈로 웬만하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초능력 기타 강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자,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서 수강하는 게 좋을까요? 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교재 제가 강의 이렇게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쭉 따라오시면 되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습의 필요성입니다. 예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날 배울 거를 미리 쫙 다 쳐보고 연습한 다음에 오라는 게 아니고, 일단 그 강의에서 그날 배울 강의에서 예제로 먼저 주어진 악보들이 있어요. 보시면 없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강의를 보시면 먼저 앞에 예제를 먼저 보라고 예제 연주가 있습니다. 그 악보가 있는데 그 악보를 먼저 보고 그것만 공부를 일단 해오세요. 뒤에 있는 막 내용 전체 악보까지만 이렇게 다 보실 필요 없고 그 예제 연주에 대해서만 충분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멜로디를 막 부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코드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주법으로 치는지, 그 정도만 보고 오셔도 좋고, 웬만하면 한 번씩 연주를 해보고, 소리가 잘 안 나도 어설퍼도 좋으니까 일단 예습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고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훑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보시면 훨씬 잘 들어와요. 그냥 강의 들으면서 체크 이렇게 보면은 물론 그것도 잘 되겠지만 한번 이렇게 예습을 하고 오신 다음에 이렇게 들으시면 내용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반드시 예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완곡을 연주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책의 후반부로 가면 곡을 완전히 이렇게 연주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원곡을 한번 들어보고 오시면 좋아요. 네. 무슨 곡인지 알더라도, 익숙한 곡일지라도, 잘 알고 있는 곡일지라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들어보면서 전체적으로 음악 파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슨 리듬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통기타 사운드가 분명히 들리는 곡 같은 경우는 기타를 어떤 식으로 연주하는지 그 느낌을 충분히 감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연주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예습의 중요성 반드시 꼭 예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책에 진행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쭉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강의를 익혀 나가실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어느 정도 좀 모자라게 느껴지실 때, 이렇게 좀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그냥 너무 매달리지 말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주차별로 짜여진 거에 맞춰서 그냥 쭉쭉쭉 넘어가세요. 그래야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또 앞서 안 됐던 것들이 차차 커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루 알고 이렇게 두루 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절대 얽매이지 마시고 쭉쭉쭉 따라서 이렇게 진도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 강의를 이제 선택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 초급, 중급, 고급 이 세 개 중에 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네, 이런 질문을 또 이제 하시는데, 기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고민 없이 초급을 선택하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설프게 조금 이제 독학을 해보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가급적이면 저는 웬만하면 그냥 무조건 초급을 권장합니다. 네, 무조건 초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제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초급에 생각보다 좀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두루 그 실력을 독학을 했든지 학원을 이렇게 몇 개월을 다녀봤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 주법들과 기본 코드들, 그 다음에 파워 코드,
핑거링, 스트로크 이런 것들이 초급에 이렇게 두루 담겨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라도 하나 빠져 있으면 중급으로 넘어갔을 때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두 달 뭐 기타를 쳐봤든지 뭐 이렇게 학원에서 뭐 이렇게 두세 달씩 배워봤든지 상관하지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초급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초급에서 생각보다 많은 걸 배우실 거예요. 초급이라서 굉장히 너무 막 쉽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하나하나 배우다가 이렇게 쫙 실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벨이 쫙 올라가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서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초급으로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무슨 악보를 갖다 줘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내가 좀 친다.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좀 연주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급과 고급의 경우는 이렇게 연주 레벨 자체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고급에서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르게 되죠. 그래서 연주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중급과 고급을 같이 패키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고급에 있는 이론을 먼저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급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기타 좀 내가 좀 쳐 하시는 분들은 중급을 선택해야 되느냐 고급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중고급을 같이 선택을 하셔서 고급의 1강, 2강 부분에 있는 이론을 먼저 쫙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중급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기타 연주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온라인 강의를 좀 오프라인 강의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사람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의 그런 메리트가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에서는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을까? 이게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의 연주를 제가 보고 이렇게 첨삭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튜터링이라는 건 시스템을 이제 도약닷컴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픈된 공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연주를 올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왕 배우시는 거 이렇게 튜터링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주하신 것을 녹화해서 올려주시면 음성만 올려주시면 조금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이 모양을 제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으로 요즘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쉽게 촬영할 수 있으니까 영상 촬영을 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저의 첨삭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완벽하게 해서 뽐내라고 이렇게 이렇게 영상 뽐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두는 공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정도 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시면 제가 그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튜터링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셔서 온라인 강의의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수강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교육 질문 게시판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요. 교육 질문 게시판에서 제게 질문을 남겨주실 때 기타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강의에 관련된 부분 이런 거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 그런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교육 질문 게시판을 조금 게시판 성격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시스템에 관련된 뭐 이렇게 강의 결제라든지 어떤 시스템 오류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고객 소리함이나 이런 사이트 측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 강의 게시판, 교육 질문 게시판은 말 그대로 이 초능력 기타 강의와 관련된 또는 통기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음악 이론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판 성격 구분이 되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니까요. 이렇게 강의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게시판 성격 구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만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고민만 하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될까 안 될까 이 고민을 하는 순간에도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미 마음을 먹었다면, 배워보고 싶다 마음이 생겼다면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다가 좀 안 되고 안 되면 또 쉴 수도 있고, 일단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하면 할수록 즐겁고요, 정서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또 굉장히 좋은 악기이기 때문에 기타를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또 여가 시간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타를 통해서 즐거운 인생 사시기 바라고요. 초능력 기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